자, 이제 납세의무 소멸이라고 하는 거 주제에 이제 납부 충당 뭐 실현되고 소멸된다. 그다음에 부가 취소는 아까 부가 철회와 결손 처분은 다른 거다. 걔는 소멸되지 않는다. 근데 부가 취소 소멸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봤고요. 이제 제적 기간 만료하고 소멸시 완성이라는 두 가지가 남아 있고 그 박스 밑에 참고라고 들어간 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결손 처분하고 부가 철회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제적기간과 소멸시효인데 제적기간이 양이 꽤나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적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돼요. 개념 잡는 의미로 이제 잠깐 보시면 다시 이제 우리 납세의무라고 하는 게 일단 이때 성립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확정이 되겠죠? 자,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서 확정시킬 수 있는 권한, 이게 이제 부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권. 그래서 부가권. 그래서 여기 이제 부가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확정 납세의무에 대해서 돈 달라고 하는 권리가 징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권, 징수권.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부가권, 징수권. 자, 그 부가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자, 지금 여기대로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이제 확정시킬 수 있는 권리, 확정시키는 권한, 확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한 확정권. 징수권은요, 정의가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일단 징수하려면 돈 달라고 하려면 확정은 돼야 되겠죠. 확정 납세의무에 대해서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해서 돈 달라고 하는 청구권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부가권을 행사한다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례가 부과한다라고 하는 거는 부과는 일단 세금을 이제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좋은데 신고를 안 하면 과세관청에서 뭐랄까요? 신고 없으면 결정을 하는 거고 결정되면 확정이 됐는데 확정되면 더 이상 못 고치나요? 아니죠. 과세관청은 다시 또 경정이라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고치는 것도 경정, 결정 또는 경정. 자, 그리고 얘가 성립한 납세의무 확정이 됐는데 자기 못마땅하다고 경정 청구 들어오고 했는데 봤더니 얘 주장이 맞아. 그러면 감액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경정이라고 하는 건 증액도 가능하지만 감액도 가능해요. 증가 감소 다. 그래서 이 확정권 부가권은 이 확정 납세의무를 금액을 변동시키는 권리예요. 금액을 처음에 주어주거나 아니면 금액이 변동되는 어떤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다 보니까 또 세금이 전혀 낼 필요 없는 세금을 냈던 거야. 그러면 세금을 아예 없는 걸로 돌리는 부가 취소라고 하는 것도 부가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가 취소. 감액 경정 또는 부가 취소. 세금이 빵이다라고 하는 거죠. 0이다. 부가 취소하면.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금액을 변동시키는 권리. 이게 부가권이다. 아시겠죠? 경정 또는 감액 또는 뭐 부가 취소 다 마찬가지. 그러면 청구권인 징수권은요. 얘는 이제 돈 달라고 하는 권리니까 권리 행사는 어떤 걸로 할까요? 당연히 이제 납부 고지 할 거고요. 돈 달라고 고지서 띄울 거고요. 또는 독촉장이란 것도 띄울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안 내면 압류 걸고 하는 절차가 뭐라고 그랬죠? 강제 징수 등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돈 달라고 하는 권리 행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징수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권은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서 확정시키는 권한, 그게 결정도 되고 경정도 되고. 그래서 확정이 한번 되면 부가권은 끝이 아니라 확정 납세의무를 또 변경시키는 거 가능하기 때문에 천년만년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확정 납세의무가 변경이 되든 뭐라든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징수권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다 딱 적으니까 이건 이때로 끝나는 거 아니야? 확정 납세를 또 변경도 시킬 수 있으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징수권은 돈 달라고 하는 권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자 이제 성격을 좀 보는데, 부가권이라고 하는 거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성격이, 부가권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일방의 의사표시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걸로 세무서에서 일방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형성권이라고 불러. 형성권. 자, 근데 징수권은요. 징수권은 상대방이 돈을 내야죠. 이제 세금을 내야죠. 상대방이 이행 없으면, 상대방이 돈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중요한 거야. 상대방이 이행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청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른바 이게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청구권. 부가권은 상대방의 이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 세금 얼마야? 이거 변동되는 거야? 바뀌었어? 없는 거야? 이렇게 금액을 변동시키는 거니까 과세관청의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청구권은 돈 달라고 하는 징수권은 상대방이 돈을 안 내면 계속적으로 돈 달라고 하는 거니까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가 중요한 거다 이거죠. 얘는 일방이고 얘는 쌍방 간의 어떤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얘는 세금을 찾아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권리니까 얘에 대해서는 자, 또 특징이 자, 얘는 이제 부가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돈 달라고 세금이 얼마다라고 확정시킬 수 있는 권리니까 이거는 제적 기간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제적 기간은 의미가 이게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이에요. 권리 행사 가능 기간. 제적 기간. 이제 드디어 등장한 제적 기간. 소멸시효와 제적 기간 지금 개념 잡으려고 부가권에 등장하는 것이 제적 기간이다. 제적 기간은 과세관청이 부가권 행사를 하는데 이거를 천년만년 길게 둘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 기간 지나면 더 이상 너는 부과를 못 하는 거야. 라고 기간을 막아버린 거야. 즉 유효 기간을 정해놓은 거죠. 안 그러면 계속 10년도 줬고 20년도 줬고 계속적으로 하다가 여유 부리다가 언제든 내가 찾아내면 되지 뭐. 과세관청은 좀 일을 미뤘다가 나중에 한 20년 지난 다음에 너 20년 전에 세금 내는 거 찾아냈어? 네? 라고 하면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찾아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 유효 기간. 그래서 이 권리 행사 가능한 이 기간은 세금을 찾기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기간을 좀 차등을 둬서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년인데 얘가 무신고하면 좀 찾기 어려우니까 7년 돼 있고 또 악을 쓰고 얘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등해서 숨기려고 막 악일 갈고 하면 더 못 찾겠죠? 더 길게 10년. 또 이게 역외거래나 이런 것들 가면 10년, 15년 되는 것도 있고 7년, 10년, 15년 되는 것도 있고 기간 좀 길게 또 상속증여세는 또 찾기 어려우니까 더 길게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정리해 보시고 5년, 7년, 10년 또는 15년 이렇게 기간을 다양하게 찾기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유효기간을 차등을 둬서 적용하고 있다. 찾기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이해하시겠죠?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5년이면 돼. 찾아내면 되는 거야. 신고를 했는데 누락한 거니까 찾아내기 좀 쉽죠. 근데 아예 신고 안 한 거야. 찾기 어렵잖아. 무신고니까. 그러면 7년.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면 좀 더 길게 10년 이렇게 돼 있다. 상증세는 좀 더 길게 10년, 15년 돼 있고. 자, 그리고 진짜 찾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이때는 더해서 특례 제척기간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고 특례 제척기간. 특례가 있어요. 상증세 같은 경우가 태생적으로 찾기 정말 어렵기 때문에 안날부터 1년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래. 특례 이런 것도 있다.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개념만 잡아보는 겁니다. 제척기간이 있고요. 얘는요. 징수권은요. 소멸시효라는 게 존재해. 얘가 제척기간 있으면 어떻게 돼? 5년 내에 받아내라. 아니 상대방이 돈을 안 내는데 어떻게 내가 5년 내에 이제 돈을 받아냅니까? 돈 없다고 지금 안 내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럼 유효기간 정하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유효기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돈 달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이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소멸시효는 자 뭐냐면 소멸시효가 뭐냐면 이게 권리에 대한 불행사 기간이에요. 돈 달라고 하는 청구권 행사 안 하고 있는 기간, 게을러서 안 하고 있는 기간이 일정 기간 지나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돈 달라고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소멸시효. 얘는 찾아내는 유효기간이고요. 제척기간은. 소멸시효는 이제 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더 이상 이제 돈 달라고 못 한다. 네가 권리 앞에 잠자고 있었으니까 너는 권리를 이제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거. 권리 불행사 상태. 돈 달라고 하는 거 한번 딱 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아무 말 없이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 기간이 일정 기간 채우면. 그럼 얘는 차등적으로 할 필요 없는 거죠. 얘는 찾아내는 거고요. 찾아내는 세금을 돈 달라고 하는 권리 행사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니까 얘는 차등할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5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금액이 좀 큰 것들은 좀 더 길게 해주자라고 해갖고 이제 새롭게 등장한 거고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5년이야. 5년. 근데 10년짜리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5년, 10년. 5억이 넘어가는 국세는 10년이야. 10년. 5억이 넘어가면 금액이 크니까 10년으로 좀 연장해서 하는 걸로 최근에 개정됐죠. 원래 5년밖에 없었는데. 근데 얘는 또 뭐가 등장하냐면 얘는 특례가 있고요. 얘는 이제 뭐가 있냐면 중단이 있고요. 중단은 뭐겠어요? 불회사 상태로 쭉 가고 있었는데 행사해버린 거야. 그래서 고지 한번 하고 쭉 가고 있다가 독촉장을 띄워버린 거지.
그러면 이제 권리 불이행 상태가 깨져버린 거잖아. 다시금 또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 5년을. 이게 중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를 게을러가고 행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봐주고 있는 거야. 잠깐 동안 기다려주고 있는 거야. 그거는 게으른 게 아니잖아요.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는 잠깐 동안 섰다가 다시 가야 되겠죠. 3년 정도 지났는데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갔어. 그럼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2년을 더 채우면 5년 채우는 걸로. 이게 정지, 즉 일시정지. 잠깐 정지해 놓은 거죠. 그죠? 동영상 듣다가 여러분 정지시켜 놓고 하잖아요. 그게 다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3년, 5년 채워야 돼요. 3년 지난 다음에 정지가 됐다. 1년 동안. 그러면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소멸되면 그때부터 다시 남은 몇 년? 2년만 더 채우면 되는 거. 5년 중에 3년,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2년만 더 채우면 된다. 이게 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정지. 그래서 중단과 정지라는 제도가 있는 거야. 중단은 권리 행사로 보는 그 사건이 발생해 버린 거야. 권리 행사해 버린 거지. 불행사 상태가 끝나버린 거다. 중단돼 버린 거. 다시 5년 또 채워야 되는 거야. 3년쯤 있다가 중단돼 버리면 다시 끝. 다시 5년 또 채워야 되는 게 중단이고, 정지는 갔다가 섰다가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게 정지다. 중단과 정지, 즉 일시정지,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는 거야. 정지와 중단.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보면 되죠. 이제 일단은 개념만 잡아보는 거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제적기간이라는 게 이렇게 유효기간을 잡아놓고 있는데, 너 과세관청아, 납세자한테 세금을 확정시키는 권한, 이 기간은 천년만년 둘 수 없으니까 유효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내에 부가권 행사를 해. 그 기간 찾기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좀 차등해서 해줄게.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나버린 거야,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제적기간은 만료라고, 만료. 5년, 7년 채운 거야. 만료. 만료하게 되면 이때는 납세무가 이제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야. 예, 소멸시효는요, 불행사 상태로 5년을 채우면 되는 거야. 완성됐다고 해요. 얘는 만료가 아니라 완성. 얘는 유효기간이니까 만료. 유효기간 끝난 거니까 만료라는 표현 쓰면 되는 거고, 얘는 5년 불행 상태가 채워졌다,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야. 완성. 완성돼 버리면 이때는 납세무가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이 소멸이 좀 차이가 나는 게, 이 소멸은 확정이 되지 않고 소멸한 거 아닙니까? 확정되지, 성립은 됐지만 확정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찾지 못하고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이제 확정을 안 시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소멸은 장래향해서 앞으로 더 이상 부과하지 못한다, 끝나버리면 돼. 아직 부과가 안 된 상태 끝난 거니까, 만료가 돼버렸으면 못 찾아내고 끝난 거니까 넌 더 이상 부과하지 마 라고 하면 끝이야. 그냥 장래효. 장래효. 그런데 얘는 더 이상 앞으로 하지 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얘는 확정이 된 상태야. 확정된 납세무에 대해 돈 달라고 했는데 그게 불행 상태로 5년 채워가 끝나버리면 더 이상 돈 달라고 하지 못한다에다가 얹어가지고, 확정된 상태에서 돈 안 냈으니까 계속 붙은 가산세나 여러 가지가 막 달라붙어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앞으로만 이제 돈 달라고 하지 마라고 하면 이미 여태까지 쌓여있던 것도 어떻게 할 거야? 같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다 이거죠. 납세부 자체가 다 소멸된 거니까. 그래서 얘는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돌려야지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소멸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소급효가 있다고 해요. 소급효. 장래효가 아니라 소급효인 거야. 소급효.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소급해갖고 다 처음부터 없었던 걸 돌려야 되는 거야. 얘는요, 제적기간 만료가 돼버리면 앞으로만 안 매기면 돼요. 아직 확정된 적도 없어. 세금이란 게 존재, 금액도 모르는 상태 끝나버린 거다. 쉽게 보면. 그러면 앞으로만 안 매기면 되니까 장래효. 얘는 소급효라고 하는 거야.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걸 돌려야지만 붙어있던 가산세나 등등 옛날에 가산금 같은 것도 다 같이 없어지겠죠. 이른바 체납처분비 같은 것도 다 같이 없어질 거야.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소급효가 있다고 하는 거야. 요게 납세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부가권과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제적기간에 대한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잡아 놓으시고요. 개념을. 자, 그리고 이제 제적기간부터 보시는 거예요. 이제 제적기간.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제적기간. 그럼 제적기간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적기간. 자, 일단 뭐 시간 없으니까 교재 보시면서 볼 텐데, 이제 원칙적인 제적기간. 근데 원칙 제적기간도 이제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찾기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일반적인 세목하고 상등세법은 좀 달리 취급해요. 상등세는 찾기 더 어려울 거 아니야? 그죠? 갑자기 가백에서 을로 부가 넘어갔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어떻게 확인해 볼 거야. 그죠? 확인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가져가 준다. 상속세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거, 아들이, 딸이, 부모님이 갑자기 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 남긴 재산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지금 뭐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뭐 확인되고 하는 것들 대다수가 확인 많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찾기 좀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그냥 부가 이전된 거니까. 우리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것들은요, 탈루된 거나 이런 것들 찾아내는 건 좀 쉽지 않습니까? 이게 다 거래관계잖아, 거래관계. 그러면 거래는 상대방이 있을 거니까 상대방과의 어떤 대조나 이런 걸 통해서 확기가 좀 수월해요. 거래관계 돈벌이하고 막 그런 거니까. 그래서 좀 더 수월하니까 기간 좀 짧게 제적 기간이 가는 거고, 찾기 어려운 상속세나 증여세는 좀 길게 가고 있다. 자, 그 일반 원칙적인 얘기로 이제 교재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자, 상단에 가보시면, 자, 상증세 외의 국세, 일반 국세. 자, 거기 안에 박스가 있는데 박스 안에 오른쪽 끝을 먼저 보세요. 역외거래 외, 일반적인 경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일반적인 과소신고나 이런 것들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 끝.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법정 신고기간까지 신고 안 하면 무신고죠. 그러면 좀 더 어렵죠, 찾기가. 7년. 그 다음에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환급 공제받았대요. 악을 쓰고 이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거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자, 이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일단 83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뒤에, 자, 맨 하단 가보시면, 자, 이중장부 작성, 뭐 거짓 증명, 뭐 작성, 뭐 음닉, 파기, 은폐, 조작 이런 것들이야. 이게 다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느낌 가지시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더 악을 쓰고 숨기려고 한 거니까 찾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더 길게 10년, 5년, 7년, 10년. 근데 역외거래가 돼버리면 찾기가 좀 더 어렵다고 보는 거야. 역외거래가 뭐냐면 국제거래이거나, 국제거래, 이건 이제 국조법에 보면 나오는 국제거래인데 밑에 꼭 표시가 있어요. 1번. 역외거래는 자, 동그라미 1번. 국조법에 말하는 국제거래. 거래하는 당사자 간에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비거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야. 양쪽이 다 이거나 아니면 한쪽이라도 외국법인 비거자가 낀 거야. 그죠? 그걸 껴가지고 외국에 있는 뭐 그런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국내 거든 뭐든 그런 자산 매매를 했거나 임대차를 했거나 용역 제공했거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찾기 어렵겠죠. 비거자나 외국법인 끼면 좀 더 어렵잖아. 그죠? 이런 게 첫 번째 국조법에 따른 국제거래와 동그라미 2번이 이제 국제거래를 말하면서 역외거래니까 좀 더 확장을 해서 거래하는 당사자 양쪽이 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야. 그런데 그 거래하는 대상 자산이 외국에 있는 자산을 매매했거나 임대차했거나 용역을 제공했다는 거야. 국외에서.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이루어진 거지. 이런 게. 다시 국제거래라는 부르는 건 뭐야? 국제거래는 양쪽 당사자 간에 한쪽이거나 양쪽 모두가 비거주 외국법인인 거.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은 거래 당사자 쌍방 간에는 다 거주자 내국법인이지만 그 거래하는 것 자체가 국외에 있는 자산을 매매했거나 임대차했거나 용역 제공을 국외에서 했다든가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역시 포함해가지고 다 합쳐서 부르는 말로 만든 것이 역외거래. 국제거래라는 말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역외거래를 만들어서 역외거래는 찾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5년, 7년, 10년이 아니고 7년, 10년, 15년 돼 있는 거지. 7년, 10년, 15년. 자, 이렇게 해서 박스에 있는 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밑으로 가보시면 이제 상증세는 쉬워.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10년이고요. 조금 틀어져 버리면 다 15년 돼버려요. 가로 3번 뭐야? 거짓신고, 누락신고. 그 다음 가로 2번은 무신고. 가로 1번은 부정행위. 이런 게 가미가 돼버리면 딱 싹 다 몇 년? 15년 돼버리는 거야. 원칙은 10년, 뭔가 틀어지면 다 15년. 더 쉽죠? 그래서 이게 일반 원칙으로 보시면 돼. 원칙 제척 기간에 따른 걸로 교재를 보고 시간 없으니까 교재 보고 제가 정리했고 다시 상증세 외에 일반 5년, 7년, 10년 역외거래는 7년, 10년, 15년 아셨죠? 역외거래가 뭔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상증세는 10년이 원칙이고 틀어져 버리면 싹 다 15년 바뀌어버린다. 조금만 뭔가 잘못돼 버리면 다 15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제척 기간은 일단 원칙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됐고 이제 여기에 예외와 그 다음에 특례를 보시는 거예요. 이제 예외, 특례. 자,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이렇게 분들을 하시면 되고 예외는 교재에 뭐 번호 매겨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꽃 표시되어 있는 거 음영체된 거 안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몇 가지가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예외. 자, 하나는 간단하니까 자 거기 예외가 꽃 표시 맨 상단에 거기 상증세 외에 꽃 표시 2, 3, 4야. 2, 3, 4. 그리고 밑에 상증세법의 밑에 꽃표시야. 이게 네 가지야. 이게 예외라고 부르는 것들이야. 원칙 제척 기간과 다른 예외 제척 기간. 자, 꽃표시 2번이 뭐죠? 2번이 뭐죠? 자,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세법상에 계산서나 이런 거 또는 생계안서, 미발급이나 가공발급 이런 걸 했다는 거야. 자,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자, 이건 다 판례들이 나와갖고 뒤집어지면서 판례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과세관청이 져가지고요. 판례로 갔더니 대법원에 져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규정을 넣은 것들이야, 다. 이런 것들이 예외적인 사항들이. 자, 그래서 일단 뭐냐면, 자, 만약에 이제 가공으로 생계산 발급을 했어. 가공 발급. 가공으로 있지도 않은 거래에 대해 새우깡을 판 것도 아닌데 생계산 발급한 거야. 그러면 이제 제척기간 몇 년이에요? 가공 생계산 발급을 했어. 그럼 몇 년이지? 위로 올라가 봐요. 일반적인 경우 5년이고 무신고야 이게? 아니죠. 일반적인 5년이죠. 근데 만약에 사기나겠다 부정한 행위면 어떻게 돼? 그러면 10년으로 바뀐 거 아니야? 여기 거래는 더 길고 일반적으로 5년, 7년, 10년일 때 자, 이게 사기나겠다 부정한 행위가 가미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게 10년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 얘도 10년인가요? 이게 다툼이 있었던 거야. 자, 보세요. 뭐라고 정확히 돼 있냐면 가로 1번 이 메뉴에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가 돼야 돼. 그러면 갑이 가공으로 세 발급을 했어요. 그러면 거래도 안 했는데 발급을 해서 매출세액을 내고 있는 거야. 이게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겁니까? 더 냈지. 더 냈잖아요. 그죠? 더 냈죠. 세금을 더 낸 거 아니야? 가공으로 있지도 않은 거래에 대해서 있다고 해가지고 뻥치면서 발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보다 세금을 더 내면 더 냈지 포탈한 건 없어요. 그죠? 그럼 이게 가산세가 몇 프로부터? 가공이면. 부가세 할 때. 부가가세. 가공. 3%. 제일 센 거잖아요. 3%. 그 가산세를 매기려고 했더니 가산세 제척기간이 이게 사기나겠다 부정한 행위는 맞는데 포탈한 국세가 없다. 포탈 세액이 없다. 세금 포탈한 게 아니다. 오히려 더 내고 있지.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그래? 그렇네. 네 말이 맞네. 법정 문헌주의. 문헌적으로 뭐야? 사기나 그따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환급, 공제받아야 되는데 얘는 더 냈지 포탈한 세액은 없다. 가산세는 5년이 제척기간이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졌죠. 과세관청이. 한 7년 만에 이걸 파악한 거예요. 만약에 5년 지나버렸으니까 부과를 못할 거 아닙니까? 이제 부과 제척기간 내에 부과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갖고 깨진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게 2번인 거야. 읽어보시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법상의 계산서나 생계안서, 미발급, 가공발급, 미발급도 마찬가지야. 거래했지만 발급 안 한 것도 역시 포탈한 국세는 없지 않습니까? 발급만 안 한 것뿐이지 생계안서를. 미발급, 발급 안 한 거니까. 그래서 미발급했거나 타인명의 발급했거나 가공발급했거나 이런 것들로 가산세 부과량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포탈 환급 공제받은 세액은 없어도 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한다고 규정을 둬버린 거야. 규정이 있으면 되는 거지 이제. 대법원에서 깨지니까 이제 규정을 만들어버린 거야. 10년. 이해되시죠? 포탈 환급 공제받은 세액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이건 10년이다 라고 만들어버린 거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없지만 하나만 잠깐 참고사항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연말정산할 때 그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많이 받은 거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료비 세액공제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자에 대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잠깐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위에 가서 무신고인가요? 아니면 과소신고인가요? 그냥 과소신고면 5년이고 무신고는 7년이야. 만약 6년 만에 찾아냈어. 과세관청이. 의료비 세액공제 많이 받은 거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6년 정도 돼가지고 부과하려고 해. 그럼 과세관청은 7년으로 본다고 주장하겠지. 제척기간이 7년이다. 6년 만에 찾아냈으니까 아직 남았다 1년이. 납세자는 5년이라고 주장할 거야. 누가 이길까요? 얘가 신고했어 안 했어? 연말정산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정산으로 2월분 급여 지급 시 끝나버렸고 추가 소득이 없었어 얘가. 5월달에 세무서에 신고하러 안 갔어. 연말정산 끝나버리니까 그죠? 그러면 무신고자잖아요. 신고 안 했죠. 신고 안 한 자잖아. 5월달에 연말정산에서 끝나버렸으니까. 그럼 얘는 무신고자니까 7년으로 가야 될까요? 이때 말하는 신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신고 의무가 있지만 안 한 자를 말하는 거야. 그게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예요. 여러분 참고 삼아. 그래서 이것도 제척기간 몇 년이야 그러면? 신고 의무가 있지만 신고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법에서 연말정산한 다음에 추가 소득이 없으면 신고하지 말래매. 그래서 5월달에 안 간 것뿐이야. 이미 끝나버려서. 그럼 이자는 면제자일 뿐이지 신고 안 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척기간은 몇 년이다? 5년이다. 아셨죠? 이것도 하나 얹어서. 자, 그렇게 해서 무신고로 보는 경우와 신고로 보는 경우에 다툼도 있었다라고 하나 얹어서 보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2번 봤고요. 이제 3번.
3번. 3번이 이제 아까 2월 결손금 얘기하겠다고 했던 게 지금 등장하는 거야. 3번이. 예외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는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이제 다시 적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얘가 2013년도야. 13년도. 이때 이제 번 거에 대해서 각사 소득 금액을 이제 계산해 봤더니 법인이야, 법인. 법인이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난 거야. 결손금 난 거지. 마이너스 이제 뭐 1000 났다는 거야. 마이너스 1000. 자,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겠죠. 신고를 했어. 이제 이걸로 결손이에요 하고 신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신고했어요. 신고하고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요. 한참 지나가지고 2021년도가 돼가지고 1년도에 이때 이제 번 거다라고 이제 또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각사수 금액을 구했더니 여기 이제 뭐가 된 거지? 이게 2월 결손금이 된 거지 이제. 2월 결손금. 자, 이생 상태로 쭉 해서 공제를 받는 게 강제가 돼 있으나 계속적으로 결손이 조금 있었던 간에 얘를 못 받아먹은 상태야. 결손금을 공제를 못 받았어. 쭉 가다가 2021년도가 됐습니다. 이 연도에 이제 드디어 이제 플러스 소득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소득 금액이 얘가 1,200이 발생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월 결손금을 과표 계산할 때 빼려고 하는 거야. 자, 2013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이때 공제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2008년까지는 5년이었고 2009년부터는 1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10년간 2월 되는 거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부터 발생한 거는 15년간 2월 되는 걸로 개정됐다. 자, 그럼 얘가 이제 2월 결손금 공제를 와서 이제 받아먹겠죠.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000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공제받고 뭐 얘가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칠게요. 중소기업 아니면 얘가 60%만큼 또 한도가 있지만 중소기업이 아니고 뭐 하면 있죠? 2월 결손 공제 한도 60%만큼밖에 안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치면 다 공제받을 수 있다. 받아가지고요. 얘가 이제 과표를 이제 200으로 해갖고 쭉 해서 세금을 신고를 이때 다음 3월 말까지 이때 신고한 거야. 3월 말까지 이때 신고를 한 거지. 그럼 이 신고를 받아본 세무서에서 얘 봐라. 2월 결손금을 빼다 보니까 과표가 팍 줄어갖고 세금을 적게 냈네. 물론 이제 이게 맞으면 뭐 당연히 받아먹는 거야. 법대로 받아먹는 거니까 뭐라고 못하는데 2월 결손금이 1000을 뺐는데 이게 오래됐네. 2013년도니까 한 7, 8년 된 거니까 야 오래됐다. 이거 한번 검증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이 연도에 장부 갖고 와보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연도치 장부 갖고 오보세요. 2013년도 장부 보게 이게 맞는지 1000만 원 마이너스가 맞는지를 보게 장부 주세요라고 했더니 아까 장부 보조는 몇 년간 한다? 원래 협력금 아까 협조 보치게 나와 있는 거 아까 보치게 5년 5년이니까 2013년도 법인세 신고 2004년도 3월 말까지 한 다음에 5, 6, 7, 8, 9년 3월 말 돼버리면 5년 지나버렸으니까 불태워버렸어 얘가. 그래서 5년 지났으니까 우리 법대로 하면 우리는 보존 의무가 없으니까 불태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확인을 못 해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만든 규정이 뭐다? 밑줄만 쳐놨죠 아까? 그래서 2월 결손금 공제를 이렇게 5년 지나서도 받고 싶으면 이 법정 신고기한 경과 몇 년간? 1년간 추가로 뭐하라? 장부를 보존하라 라고 만든 거야. 장부 보존 의무가 있는 것이 이제 장부를 보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장부를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연도 마이너스 났으면 개손난 연도의 장부는 5년간 보존하면 안 되고 더 많이 보존해야 돼. 그래서 결손금 공제받는 연도에 법정 신고기한 경과 1년간은 추가로 장부를 보존할 것. 맞죠? 그래서 보존해라라고 해서 보존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 이제. 그럼 세무고문이 해부해 보겠죠 이제. 야 이게 2003년도에 마이너스가 맞는지 해부해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1000이 아니었어. 알고 봤더니 마이너스 이게 600이야. 이게 맞다는 거야. 마이너스 600이. 자 알아냈어요 이제 장부를 가지고. 자 그럼 알아냈으니까 이제 얼마를 빼요 여기다가? 600을 빼야죠. 1000을 빼면 안 되고요. 그죠? 600만 원만큼은 빼는 게 맞잖아요. 여기다 빼는 게 맞다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 연도치에 대한 이미 신고 들어간 요놈에 대해서 600에 대해서 뭘 해야 돼? 이거를 부가권 행사에서 1000에서 600으로 바꾸치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여기서 600을 뺄 수 있는 거야. 이걸 경정을 못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뭐야? 1000만 원 그대로 빼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장부만 보고 아예 그냥 검토만 해본 것뿐이지 얘를 갖다붙다 금액을 변동시키는 부가권이 끝나버렸으면 못하는 거야. 근데 원래 부가권 행사는 몇 년간 할 수 있다고요? 이 연도 신고했어 안 했어? 신고한 건 몇 년이야? 5년이야 5년. 얘 5년 지나버렸잖아요. 제척기간 지나버렸어요. 지났으니까 얘는 부가권 행사를 못하는 거야.
그럼 부과를 못하니까 금액을 변동을 못 시키는 거지. 그러면 1,000만 원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헛수고만 한 거죠. 장부만 그냥 확인해보고 끝난 거죠. 그래서 그냥 욕만 하고 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연도치를 600으로 경정을 할 수 있는 부가권 행사가 아직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만들어서 이런 경우라면 1년간 장부 보존도 할 것이고 플러스 제척 기간도 연장해 주는 거야. 원래 제척 기간은 만료가 됐으나 추가로 1년간은 추가로 부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제척 기간 만료가 안 됐다. 연장이 돼버리니까 이 연도치를 600으로 바꿔치기 하고 너 1,000만 원 잘못됐어. 600만 빼라고 하는 걸로 다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아셨죠? 자, 교재 가보시면 이제 꿀필 3번. 3번. 위 가로 2번, 3번의 제척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2번, 3번이 뭐야? 7년, 5년 같은 거야. 이거 지난 날이 속하는 끝나는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따라 2월 결성금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성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과 제척 기간은 2번, 3번에 규정 나와 있는 5년, 7년에 불구하고 2월 결성금 공제한 과세 기간에 법정 신고 기간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법정 결성금을 공제한 해당 연도의 법정 신고 기간으로부터 1년간은 추가로 제척 기간 연장이 돼서 부과를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 연도치를 경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여기에 예외로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꿀필 4번이야, 마지막. 거기 위에 거의 마지막 4번. 자, 요건 뭐냐면, 자, 여기 이제 A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A 법인. 자, A 법인이, 예를 들면 장부를 기장하고는 과정에서, 뭐, 가공 경비를 넣거나 등의 어떤 조세 포탈 행위가 발생했어. 자, 그럼 가공 경비 넣었으니까 장부에 분기함을 해보시면, 자, 이때 비용이라고 이제 차변에 잡고, 대변에 현금 나갔다라고 잡아놨는데 세법은 가공 경비래 포탈 행위가 발생했다는 거야. 그래서 세법은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이제 대변은 갖고 차변에 사회 유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조정하시면 왼쪽에 아예 지우고 같은 거 지워버리면 왼쪽이 증가니까 손금 불산입하고 사회 유출됐고, 자, 귀속자를 못 밝힌다고 하면 대표이사한테 상해 처분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법인세법의 조정이 일어날 거야. 자, 그래서 포탈 행위가 발생했던 이 포탈 행위 발생한 이 법인에 대해서 자, 송금물산입으로 법인세를 지금 더 걷어가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로 부과를 하는 거지, 이제. 이거에 대한 제척기간 몇 년이야? 포탈했대. 지금 포탈에서 비용을 더 처리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송금물산입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세금을 지금 덜 냈던 걸 더 얻어가는 거니까 포탈세액이 있어, 없어? 있잖아. 있으니까 포탈 행위가 발생했다면 제척기간은 역외거래가 아니라면 몇 년이야? 10년. 역외거래면 15년이고 10년, 15년 제일 높은 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법인세에 대해서는 10년 또는 1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받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송금산입한 다음에 상해 처분했잖아요. 상해 처분하니까 이제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얘가 대표이사가 갑인 거야. 그럼 상해 처분해서 갑에게 이제 추가 과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상해가 돼가지고 인정상해로 이거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지우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제척 기간은 몇 년이지라고 하는 게 다툼이 있었던 거야. 대법원까지 가서 이거 몇 년으로 해야 됩니까? 법인세는 포탈한 게 맞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파생되는 걸로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했더니 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해처분으로 나온 거잖아. 그럼 대표이사는 소득세인데 이 소득세는 제척기간이 몇 년이야? 얘가 사기나겠다 부정한 행위가 가미가 됐습니까? 물론 법인이 사기나겠다 부정한 행위는 있지만 얘가 사기나겠다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라는 의도가 있었지, 이거에 대한 상해처분들이 얘까지 포탈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대법원 판례였어요, 과거에. 그래서 얘는 제척기간 몇 년이다? 얘가 정식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했던 자다. 거기다가 추가되는 거라 한다면 무신고는 아니기 때문에 5년으로 본다. 신고 안 했다면 7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이게 한 8년, 9년 만에 이게 발각됐다고 한다면 얘는 못 매기는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얘는 매길 수 있는데 10년, 15년이니까 포탈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세는 포탈이니까. 근데 소득세는 연동되는 건데 이걸 포탈된 걸로 볼 거냐? 못 본다, 대법원이. 그럼 얘는 못 매기는 문제가 발생해 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또 규정을 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몇 년 한다? 10년, 15년으로 바꿔치기 해서 같게 만들겠다라는 규정이 들어와 버린 거야. 이게 예외로. 아셨죠? 예외로. 자, 읽어보시면 4번에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라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법인세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역외거래는 15년간으로 한다.
규정을 넣어버린 거야. 10년, 15년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같이 가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외적인 사항으로 상증세법에 따른 이제 예외적인 사항이 꽃표시 하나밖에 없네요. 이게 이른바 부담부 증여야. 자, 우리는 지금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 봤어요. 원칙 5년, 7년, 10년, 역외거래 7년, 10년, 15년, 상증세는 10년, 틀어지면 15년 받고 원칙. 거기다 예외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예외. 자, 예외로 들어간 것 중에 이제 마지막 상증세법이 예외야. 자, 이게 이른바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건데, 부담부 증여는 뭔지 아시죠? 부담부 증여는. 자, 여기 이제 갑이 있어요. 여기 A가 있고요. 갑이 A한테 이제 건물 하나를 증여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세금 신고를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증여한 거예요 라고 10억짜리 건물이에요 라고 이제 신고한 거였어. 단순 증여로. 단순하게 증여한 걸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단순 증여 아니고 얘가 이게 아니고요. 이게 부담부 증여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갑이 A에게 건물 주는데 건물에 대해서 은행에 잡히고 돈 빌린 채무를 갚아라 라고 한 거야. A 보고. 또는 이 세입자한테 받은 보증금을 갚아라 라고 한 거야. 채무를 떠안게끔 한 거지. 그럼 채무를 얘가 예를 들면 4억이다 라는 채무를 떠안게 된 거야. 자, 그러면 A는 순수하게 얼마만큼 증여받은 게 되는 거죠? 10억짜리 건물 받았는데 채무를 4억을 떠안으면 6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증여세 계산할 때 부담부 증여 인수채무액이라고 하는 거를 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를 빼줍니다. 빼줍니다. 그리고 그 4억에 대해서는 갑은 어떤 세금 내야 되냐면 양도세를 부담해야 돼요.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와 증여세가 섞인 거야. 자, 갑은 건물을 얘한테 넘기면서 자기가 빚진 4억만큼 빚을 얘한테 갚게끔 했기 때문에 유상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야. 유상 대가 관계. 양도세는 뭔가 건물 등을 부동산 넘기면서 유상으로 넘기면 다 양도세거든요. 유상이죠. 대가성이 있죠. 그냥 주는 거긴 맞지만 부채를 떠안게끔 하면 부채 부분만큼은 얘가 채무를 탕감받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이니까 얘는 양도세를 내라. 아셨죠? 그 4억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단순 증여로 신고했으나 나중에 부담부 증여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게 얘는 뭘 내야 되고요? 갑은 4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A는 뭘 내야 되는 거야? A는 원래 단순 증여 증여세 부담을 했는데 이 증여세 냈던 거는요. 이건 뭐 해야 돼? 이제 부담부 증여가 맞으면 감액 경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냈던 세금 10억에 대한 세금 냈는데 6억에 대한 것만 내면 되는 거니까 4억 부분은 빼야 되는 거니까 감액 경정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감액이 돼야 되겠죠? A는 감액하고 갑에게는 양도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얘 제척기간 몇 년이야? 감액 경정은? 제척기간이? 얘 제척기간은? 제척기간? 증여세니까.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 15년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10년이 되는 거잖아. 10년이 되는 거죠. 감액 경정해 주는 건 10년. 자, 근데 얘는 제척기간이 몇 년인 거죠? 양도세니까. 양도세는 일반국세야. 그러면 얘가 양도세를 안 냈다? 무신고잖아. 안 냈으니까. 그 무신고는 7년인가? 7년?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럼 얘가 한 8년 만에 알았다면 얘는 감액해달라고 하면 감액을 해야 돼. 한 8년쯤 되니까 얘가 이걸로 신고했다가 사실은 부담부 증여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맞아. 부담부 증여가 맞아. 그러면 얘는 증여세를 감액해 주세요라고 해서 감액 받아가고요. 그럼 과세관청은 얘가 감액이 됐으니까 얘는 양도네. 얘는 증여세 감액하고 얘는 양도가 맞네. 양도세 매기려고 했더니 지나버렸어요. 7년이. 8년만 알았다면 그죠? 그러면 지났으니까 못 매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부담부 증여는 양도와 증여가 섞인 건데 제척기간 달리 지급하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지급해야지. 그죠? 그래서 같이 맞추겠다는 거야. 어디다 맞추자? 긴 쪽에 맞추자. 그래서 양도세 제척기간을 이걸로 맞춰버린 거야. 이거 아니고 같이 가는 걸로 맞춰버린 거다 이거죠.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와 증여세가 제척기간이 같다. 1차 시험 너무나 많이 지문에 나온 거야. 같다. 이게 답인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자, 그래서 지문 그대로 기억하세요. 꽃표시.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도 위에 증여세에 대해서 정한 제척기간으로 적용한다. 무신고 등등 틀어지면 15년이고 일반적인 10년, 15년 같이 적용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부담부 증여는 다 싹 다 맞추는 개념들이 많이 존재해요. 싹 맞추는 거야.
그래서 증여세 그냥 원래부터 그냥 신고를 한다면 부담부증여로 단순히 이게 아니라 이거로 신고한다면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한다 그랬지 아까? 증여세는 상속세는 아까 6개월이었고 증여세는 3개월이었나요? 3개월? 3개월. 그럼 양도세는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 예정신고 들어봤나요? 예정신고? 양도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한 2개월 내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2개월 내. 근데 증여세는 3개월 내니까 안 맞잖아. 그래서 이때 부담부증여는 양도세도 예정신고 3개월 내에 하라. 같이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싹 다 맞추는 개념이 존재해. 만에 하나 양도세도 그런 지문 나오면 우리 양도세는 많이 공부 못하지만 그래서 똑같다.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을 맞춰서 얘도 예정신고를 3개월 내에 하라고 돼 있고 얘 제척기간이 10년 15년이니까 얘도 제척기간 10년 15년 한다. 똑같이 가고 있다. 같이 간다. 부담부증여는 같은 세트로 묶이는 거다. 같이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외 제척기간에 또 들어가 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례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양이 좀 많아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내일 진행하는 걸로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시고, 내일은 이제 제척기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소묘시효 정리하실 거고, 이렇게 좀 정리를 빨리 할 거고, 그 다음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의 신고, 이런 것들, 여러분 들어봤던 얘기에다가 가산세, 개정 위주로 해서 교재 보고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가산세 쪽은 개정된 사항 위주로 정리를 좀 이제 교재 부분 정리하고 환급증 얘기하고 하면 이 장의 내용이 끝납니다. 2장까지만 끝나면 좀 수월해요. 3장과 4장은 주제가 딱딱 정해진 거 큼직큼직한 주제 몇 가지만 딱딱 보시면 되는 거라서 물론 그것도 짧게 끝날 건 아니지만 내일도 길게 한 6시까지 진행을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겠지만 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